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빈정대는 말투, 쌀쌀맞게 내뱉는 한마디, 제멋대로 단정 짓는 태도. 우리는 그런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용기를 내어 받아쳤는데 상대는 오히려 발끈합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농담도 못해. 순식간에 내가 더 궁지에 몰립니다. 먼저 잘못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는 상대를 보며 어처구니가 없을 때 우리는 말싸움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 품격 있게 경계를 지키는 방법.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말다툼으로 번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존재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선택, 내 판단. 이것들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도 그들만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경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 경계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례한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음대로 단정 짓지 마. 넌 몰라.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반응들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상대가 이미 내 영토를 침범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침범을 인정한 후에 반격입니다. 그리고 반격하는 순간 나 역시 상대의 영토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상대의 말하기 방식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대부분은 아닌데 라고 반박하거나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되묻습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무언가 미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닌데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상대가 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단지 그 내용이 틀렸다고 정정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는 더 문제입니다. 이 말에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상대는 이것을 약점으로 삼습니다. 그것 가지고 상처받아 좁은 마음이라는 반격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핵심은 애초에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내 영토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상대의 말을 상대의 영토 안에 머물게 하면 됩니다. 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라는 말에 이렇게 답하세요.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딱 이 한마디입니다. 이 말의 힘은 놀랍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했든 그것은 상대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조차도 상대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한마디는 완벽한 중립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중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토의 정보를 단 하나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공격할 지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화났는지 상처받았는지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투명한 방패 같습니다. 상대의 화살은 그대로 상대에게 머물고 나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평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례한 말에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그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토가 침범당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누군가 허락 없이 내 내면에 대해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 방어가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는 방어가 아닙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영토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비꼬듯 말합니다. 나는 참고 있으니까 너도 좀 참아. 이 말에는 여러 층위의 무례함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있다고 단정짓고 나에게 참을 것을 요구하고 마치 내가 참는 게 당연하다는 뉘앙스까지. 화가 침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참고 있는 게 아니야. 혹은 왜 내가 참아야 돼? 둘 다 나를 변호하는 말입니다. 변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공격이 유효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는지 아닌지, 참을 것인지 아닌지, 모든 정보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세계 안에 머물렀고, 당신의 세계는 온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 이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누군가 겉모습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일 할 줄이나 알겠어? 이런 말에는 편견과 무례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격분해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려나가는 순간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상대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농담도 못해 뭐 그런 것 가지고 예민하게. 대신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한마디는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대의 시각을 상대의 것으로 두었을 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보든 그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진실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각자 분리된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타인도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타인을 완전히 알 수 없기에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나를 완전히 알 수 없기에 타인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실패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고 표정이 굳고 몸이 긴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의 힘이 반감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을 들은 순간 반응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것은 상대를 옹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타인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빈정대는 상사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젯밤이 있습니다. 쌀쌀맞게 구는 동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그들의 무례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말에 덜 휘둘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공격성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다른 방식의 소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면 비로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울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품격 있게 경계를 지킬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세 번째 선택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한마디가 바로 그 선택입니다. 이제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충고와 참견입니다. 이것은 단정짓기보다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충고는 선의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런 말들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거절하면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고가 계속될 때, 특히 그 충고가 무례하거나 원치 않는 것일 때,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그만 좀 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충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토입니다. 문제는 그 충고를 받아들일 의무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충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혹은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들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의 충고를 상대의 영역 안에 둡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는 상대의 충고 내용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데 동의할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는 상대의 의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 충고를 따를 것인지는 내 선택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친척 어른이 명절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이제 결혼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어른이기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반항하지 않았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결혼할 것인지는 여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직장 선배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계속 잔소리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은 당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충고를 무시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선배의 충고는 선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할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런 대답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상대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상대의 생각, 걱정, 충고는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내 선택, 내 결정, 내 삶은 여전히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계 존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상대도 나를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각자의 세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와 장소를 선택하지 못했고, 주어진 상황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중심을 지킬 것인가,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보존입니다. 자기 보존이라고 하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보존은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도 함께 보존합니다. 내가 나의 영역을 지킬 때 나는 동시에 타인의 영역도 존중합니다.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도 지킵니다. 상대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지혜입니다. 지나치게 참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지나치게 맞서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길,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는 길,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품격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아한 말투, 점잖은 태도, 절제된 몸짓. 물론 이것들도 품격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이고 타인이 어디서부터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한마디는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입니다.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사입니다. 응답은 의식적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갑니다. 응답하는 사람은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품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계속해서 경계를 넘으려 할 때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무너질 때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상대가 무례할 때 내가 품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화내고 싶은 충동을 이기는 것, 말싸움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는 것,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 그리고 그 대신 더 높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초월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습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기 전에 한 호흡 쉬는 것. 그 짧은 순간에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떠올리는 것. 그리고 침착하게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질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철학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고, 동시에 타인도 나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단호함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고, 타인은 타인의 주인입니다. 이 명확한 구분이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경계가 흐릿할 때가 아니라 경계가 명확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서 있고 상대가 상대로서 온전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품격을 지킬 것인가. 그들의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응답할 것인가. 전자는 쉽습니다. 본능적이고 즉각적입니다. 후자는 어렵습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매번 품격 있게 대응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매번 경계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집니다. 매번 지혜롭게 응답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존엄입니다. 나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존엄도 지키는 것. 무례한 사람에게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의 영역도 존중해 주세요. 이것이 상호 존중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불행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를 통해 안전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간단한 한마디들이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에 상처받아 하루를 망치는 대신 평온을 유지하며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다툼으로 관계를 망치는 대신 품격 있게 경계를 지키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후회하는 대신 지혜롭게 대응하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자의 회피가 아닙니다. 강자의 선택입니다.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는 것,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것, 상처 줄 수 있지만 상처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 힘은 타인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외부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설 것입니다. 때로는 충동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품격 있게 대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는 것을,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것을,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한 호흡 쉬고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장하는 일상을 응원합니다.